박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의 핫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남자 오셨습니다. 시사계의 측면 승부사 이종훈 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무섭네요. 한 10일 놀고 나니까는 이 뭐 중간에 일부 클로징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품하고 앉았고요. 네. 참. 뭐 제가 대신 하면서도 약간 실수했습니다. 아유, 뭐 이종훈 박사님 워낙 잘하시니까. 고생하셨고요. 오늘 어떤 이슈 들고 나오셨습니까? 벌써 1년. 벌써 1년요? 아직 문재인 정부는 1년 안 됐는데. 예. 벌써 1년이라고 하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있죠.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며칠 남긴 했어요. 그런데 이 지난해 10월 24일 JTBC가 최순실 씨가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 PC 입수해서 그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상당히 이제 분기점이 된 그런 보도이기도 했는데 그 당시 발견된 장소가 이제 최순실 씨가 설립한 WK가 사용했던 강남의 한 사무실이었고요. 이사를 나가면서 남긴 책상 서랍 안에서 발견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었죠.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이 소식을 딱 듣고 제 개인적인 그냥 단순한 생각입니다. 이거 누가 여기다 갖다 놓고 북한 고첩들이 이렇게 뭐 접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었거든요. 조작서를 그때부터 의심을 하셨나요? 조작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작서는 안에 있는 내용을 바꾼 것이고 태블릿 PC가 거기 있으니 주워 가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은 충분히 그런. 맞아요. 그때 그런 얘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영태 씨가 일부러 거기다가 갖다 놓은 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신혜원 씨가 그걸 자기가 썼던 거라고 이야기했다면서요. 갑자기 신혜원이라고 하는 인물이 딱 등장을 했습니다. 가수 신혜원 씨는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8일 날 국회 정론관에서 그러니까 친박계 출신이죠. 대한애국당 조원진 공동대표와 함께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고요. 그 자리에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캠프 그 소셜 미디어 팀, 그러니까 SNS 팀에서 내가 근무를 했다. 그런데 이번에 자세히 보니까 그게 내가 사용했던 거더라. 라고 이제 공개를 하면서 지금 이제 논란이 굉장히 좀 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또 다른 정치적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본인은 이제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검찰이 작성한 그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걸 압수를 하게 되면 그걸 다 또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누가 들어왔다 나갔다 복구를 다 하는데 그 보고서를 이제 최근에 이제 본인이 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게 이거 내가 썼던 게 맞다라고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진보 진영 쪽에서는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구속 연장을 지금 검찰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결정이 뭐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번 주 16일이 만기일이죠. 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뭔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지금 방송하면서 이게 진행하는 스크린을 띄울 때도 제가 큰 작가 이름을 집어넣어서 제가 패스워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를 들면 엄격히 말하면 우리 작가분께서 열어주시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쓰기는 제가 썼는데 기록은 작가가 쓴 것으로 기록이 남는 거죠. 근데 신혜원 씨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WK 사무실에 신혜원 씨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자기가 박 대통령 선거운동을 했으면 했지 왜 WK가 있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쭉 거기까지 가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도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거에 대한 거는 없었어요. 다만 이제 자신은 대선이 끝난 직후에 그 당시 함께 일했던 그 팀에서 일했던 김희종 그 전 행정관에게 반납을 했다. 청와대 행정관요? 그러니까 김희종이란 인물도 함께 이제 SNS 팀에 있다가 나중에 청와대로 이제 들어가서 행정관이 된 사람인 거죠. 그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그 변희재 그 대한애국당 정책위 의장이자 미디어워치 대표가
그동안 그 태블릿 PC 조작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서 예. 이 부분을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연장선에서 사실은 이번 그 신혜원 씨 기자회견도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데 예. 변희재 씨는 손석희 무리, 손석희 패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예. 손석희 패가 이걸 모두 조작해서 지금 한 거다. 이런 주장을 지금 이제 사실은 꽤 오래됐습니다. 이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변희재 씨 이 사람은 그때 소고기인가 삼겹살인가 먹은 값 다 냈나요? 냈겠죠 뭐. 어쨌든 네. 손석희 패? 예. 패거리. 패거리. 예. 그런 의미입니다. 아주 격한 발언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패 그럼 누가 포함이 되느냐 예. 하는 건데 손석희 그다음에 김한수 전 행정관. 예. 이 태블릿 PC를 처음 이제 개통을 한 인물 아닙니까? 예. 더 머레이 뭐 컴퍼니인가 하는 그쪽에서 일을 하다가 예. 최순실 씨에게 발탁이 돼서 이 SNS 팀에서 일하다가 예. 청와대 행정관으로까지 이제 들어가게 된 그 인물인데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신혜원 씨가 자기가 이제 태블릿 PC를 반납했다라고 이야기되는 김희종이라는 인물. 예. 그다음에 그 홍석현 그 전 JTBC 중앙일보 회장의 아들 예. 홍정도 그 JTBC 대표. 요 네 사람을 이제 딱 한 대 엮어서 지금 손석희 패라고 이제 부르고 예.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 김한수 전 행정관이 최초에 개통했던 이 태블릿 PC를 청와대로 가져갔고. 예. 그러니까 이제 김희종 씨를 통해서 이제 다시 받은 뒤겠죠. 네. 그리고 그걸 계속 사용하다가 계획적으로 이거를 이제 결국 그 WK 사무실에 갖다 놨다라고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김희종 이 사람은 그러면 안에서 트로이 목마한 거네요? 뭐 결과적으로 그런데 예. 그 동기에 대해서도 그럼 설명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동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 김한수 전 행정관이 홍석현 JTBC 회장 아들인 그 홍정도 예. 이 지금 JTBC 대표하고 예. 상당히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는 얘기만 해요. 이 재벌 근데 이것도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변희재 대표만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주장하려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그렇죠.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네. 좀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말을 하려다가 방금 명확한 증거 이렇게 말하니까 풍문으로 방송에서 말하면 안 되겠어요. 네. 어쨌든 태블릿 PC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초기에 그랬죠. 예. 그런데 그것만이었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예. 이 JTBC 보도가 나오고 나서 그 바로 다음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도움을 받은 거 사실이다. 예. 라고 인정하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게이트 국면으로 넘어가게 된 이제 그런 그 역할을 한 것은 맞는데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오히려 결정적인 증거들은 어디서 많이 나왔냐면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폰. 네. 또 그다음에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 이쪽에서 훨씬 더 많은 게 나왔죠. 네. 예. 신혜원 씨 주장의 허점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예. 우선 SNS 팀에서 대선 그 팀인데 태블릿 PC를 한 개만 사용했겠는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충근 전 보좌관을 거쳐서 최순실 씨에게 넘겨줬다는 분석도 지금 다른 한편에서 나와 있습니다. 예. 검찰도 그렇게 이제 봤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또 이 검찰도 초기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예. 김한수 전 행정관이 개통한 건 맞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이 사용하다가 이충근 전 보좌관을 거쳐서 최순실 씨에게 넘겨진 것으로 추정을 했거든요. 예. 그럼 이 대통령 측근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이 바로 이 신혜원 씨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가 가능성이 또 있고, 그러니까 그 이후의 상황은 사실은 본인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이 초기에 그 44개 청와대 기밀 서류하고 이 태블릿 PC 위치 추적 결과도 나와 있거든요. 네. 제주도에도 가고 이 태블릿 PC가 독일에도 가고 하는데, 그럼 신혜원 씨도 그렇게 딱 최순실 씨하고 함께 그렇게 다녔다는 얘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 아직은 설명이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앞서 추석 민심 5개 정당 각 원내대표 또 수석 대변인 분들을 통해서 들어보는 시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순서인데요. 대구 북구 갑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정태욱 의원입니다. 네, 정태욱 의원 지금 대구에 계십니까? 아니면 서울 올라오셨습니까? 어젯밤에 서울 왔습니다. 네, 명절은 잘 보내셨고요. 예. 예. 저도 고향이 대구고요. 그러세요? 예, 그 다음에.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또 집이 또 천안에 있어가지고, 아까 앞에서 우리 박완주 수석 대변인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천안을 좀 아는 척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TK 지역 민심 어떻던가요? 이번에 가서 들어보시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네. 국정 수행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분위기가 많아졌다. 예.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고요. 예. 구체적으로 이제 안보 문제에 있어서, 안보 문제는 이제까지 우리 국민들은 약간의 추상적인 개념이었는데, 네. 지금은 북한의 위협을 상당히 실제적인 위협으로 느끼기 시작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실제로 북한이 이제 핵을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예. 우리들이 실질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 상대다. 예. 그런 느낌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랬기 때문에 네. 이제 현 정부가 네. 여기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함으로 인해 가지고 네. 동맹의 균열을 가져오고 네. 또 그 북핵에 대해서 일관된 메시지가 네. 나오지 않고 대화와 제재라는 어정쩡한 태도로 왔다 갔다 하고 네. 특히 국민들이 이제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대북에 현금을 800만 불 주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강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이 실제로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든데 예. 이 정부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국론을 통일하기보다는 네. 전 정부와 전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일도 매진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군 구속 기간을 연장하려고 한다라든지 네. 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구속을 목표로 하는 거 아니냐. 예.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 대구는 아시다시피 신의주 학생운동과 마찬가지로 국제보상운동이 일어났던 곳이고요. 나름대로 과거에는 상당히 야성의 어떤 도시, 야도라고 했던 곳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은 김부겸 장관만이 더불어민주당 야당 의원으로 지금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한 분 더 계시죠, 더불어민주당에. 예, 홍의락 의원. 예, 홍의락 의원 계시죠. 같은 북구 그러시죠. 바로 옆 지역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던 외교 안보 분야에서 갈팡질팡했다라는 내용은 아마 외교 안보 특보인 문정인 교수 이야기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다음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서로가 일관된 어떤 정책 노선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엇갈리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 일부에 불과하고 예. 지금 북핵이라는 실제적인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야기할 때는 제재를 강력하게 한다고 이야기 안 하고 그 다음 날 또 대화를 이야기한다. 현금을 직접 건네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 자체의 기본적인 스탠드 자체가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일관되지도 않고 김정은이에게도 일관된 메시지를 못 주고 동맹들에게도 일관된 메시지를 못 주고 또 국민들에 대해서도 어떤 하루는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된다. 네네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날은 또 바로 대화를 해야 된다. 예. 그러면서 또 현금을 직접 줘야 되겠다. 그럼 제재는 무엇이고 현금 주는 건 뭐냐? 예.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처신을 잘 못하고 있다. 예.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태욱 의원께서 보시기에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평화체제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러면? 평화체제요? 예.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대북 정책의 기조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가장 문제인데. 예. 지금 현재가 휴전체제 아닙니까? 예. 그런데 북한이 원하는 것이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하는 네. 평화체제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휴전체제의 당사자가 남한이 빠지고 그 북한과 미국의 직접 협상을 통해 가지고 네. 평화체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휴전체제와 평화체제가 뭐가 다르냐? 예.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자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이 문재인 정부가 평화체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김정인이가 원하는 걸 그대로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휴전체제와 그 평화체제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 철수가 전제되는 북한과 미국과의 직접적인 교섭 이야기입니다. 네. 그거를 이 정부가 직접 중재를 하겠다. 네. 직접 나서겠다 하는 거는 매우 그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열린 당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 사찰 의혹 제기하셨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직접 제시했다기보다도 예. 지금 100만 건 이상의 핸드폰 통신 기록을 이제 제출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따라 가지고 홍준표 대표께서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 이 정도 현재까지는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네. 사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100만 건 이상의 통신 기록을 제출한 것 자체를 지금 문제를 제기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께서 이야기했다는 건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논의돼야 될 것이다. 이 정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예. 대구 경제를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예. 구미공단이 활성화됐을 때는 대구도 나름대로 배우 생활 거주지로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지만 지금 구미공단 거의 다 뭐라 그럴까요? 밤이 되면 깜깜한 도시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예. 대구 경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뭘 먹고 삽니까? 대구 분들은? 지금 대구 자체는 굉장히 힘듭니다. 예. 이제 가장 큰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가 1960년대 이후에 수출 주도 경제를 하다 보니까 네. 항구를 끼고 있지 않는 도시들은 일반적으로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대구는 섬유 도시였는데 섬유 산업이 좀 그 경기가 기울고 난 다음부터는 네. 제대로 된 먹거리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왜 이거를 미리 새누리당 시절이나 한나라당 시절에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을 미리 예측을 좀 못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구의 지정학적인 특징이 첫 번째 항구가 없었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예. 그것이 가장 큰 이유고 두 번째는 대구 자체가 국가 산단이나 큰 공단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 돼가지고 지난 이명박 대통령 때 시작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 완성했는 한풍사공단. 그러니까 국가공단을 만들어가지고 예. 지금 입주가 활발한데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버렸는 것이 예. 지금 우리나라는 워낙 강성노조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에 대규모 공장을 짓거나 제조를 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예. 예를 들어서 1987년에 현대기아자동차가 광주 공장을 만든 이후로 예. 자동차뿐만 아니라 10,000명 이상 되는 공장을 1987년 이후에 우리나라에 아예 만들지를 않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공단을 대구에서 이제 만들었지만은 네. 그러나 대규모 공장이 들어와가지고 대구의 경제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들어오기에는 네. 강성 노조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지금 제조업을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는 네. 이제 대구 상황이라기보다도 이미 기존 체제에서 네. 제조업을 대규모 공장을 하려고 하는 국내 기업들 자체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예. 이거는 예전에는 그 대구의 지정학적으로 항구를 끼지 않았다는 문제. 네. 그리고 대구가 경북도로도 독립하면서 국가공단이 없었는 문제가 있었는데 국가공단을 이제 만들고 나니까 예. 그쯤이 이제 강성 노조들이 알겠습니다. 워낙 있어가지고 예. 제조업 자체를 투자를 하지 않는 이 분위기 합쳐가지고 불운이 여러 개 겹친 상태입니다. 예. 나중에 경제적인 문제는 좀 더 자세히 여쭤보고요. 마지막으로 끝으로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이 통합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나는 현실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일단 이제 지금 아까 처음 이야기할 때에 네.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워낙 실정이 거듭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현 정부가 실정을 하는데
청년 동인이 형의 독주와 독선입니다. 예. 그러면 그런 독주와 독선에 따른 실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보수가 이렇게 분열된 상태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 강력 통합하라는 강력한 주문이 있는 것이 가장 큰 동인이 되고 예. 구체적으로 이제 뭐 강론에서는 그 바른정당 내에 통합파가 있고 뭐 자주파가 있지만은 예. 뭐 근본적으로는 통합의 해야 되겠다. 예. 국민의당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국민의당하고도? 저희들은 이거는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은 제 개인적으로는 결국에는 1990년에 보수 대통합을 통해 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하듯이 예. 이번에도 국민의당을 포함해 가지고 예. 큰 틀에서의 보수가 뭉쳐야만이 이 사실상 진보라기보다 좌파 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한정돼 있어갖고 오늘 여기까지 여쭤보고 다음 기회에 또 연결해서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대구 북구갑의 정태욱 의원이었습니다. 7시 YTN 뉴스 듣고 3부로 오겠습니다.